한국 코스피가 장중 4,600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주가지수가 아니다. 이건 한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한국은 이미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이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은 지금 기존 선진국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비교되는 나라다. 코스피를 이해하려면 주가가 아니라 역사부터 봐야 한다. 한국 증시의 출발은 1950년대다. 전쟁 직후 국가 기반이 거의 전무하던 시기 한국은 증권시장을 만들었다. 이 선택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산업이 충분히 성장한 뒤에 자본시장을 만든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갔다. 산업과 자본시장을 동시에 키우는 길을 선택했다. 1980년 한국은 코스피 지수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두고 국가 성장의 속도를 숫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코스피는 단순한 투자 지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압축 파일이 된다. 코스피가 처음 1000을 돌파한 것은 1989년이다. 기준점 설정 이후 약 9년, 지수 도입 이후로 보면 약 6년 만이다. 이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그 배경은 명확하다. 한국은 이 시기에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조립에서 자체 생산으로, 모방에서 기술 축적으로 국가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이 4개 산업이 동시에 성장했고 수출 구조가 급격히 고도화됐다. 중요한 점은 이 성장이 일부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1000은 주식시장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산업국가로 완전히 안착했다는 신호였다. 다음은 코스피 2000이다. 이 구간은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렸다. 1000전에서 2000까지 약 18년. 2007년에야 이 숫자를 넘는다. 이 시기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치명적인 충격을 겪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무너진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산업 구조를 유지한 채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오히려 끌어올렸다. 2000년대 중반의 한국은 이미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었다. 세계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국가였다. 그래서 코스피 2000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코스피 3000은 2021년에 열린다. 2000에서 3000까지 약 13년. 이 구간의 핵심은 기술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첨단 산업을 복수로 동시에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기존 선진국들과 본격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한다. 대만은 반도체에 극도로 집중돼 있다.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에 강하다. 일본은 소재와 정밀 부품에 특화돼 있다. 한국은 다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방산, 콘텐츠, 여러 산업이 동시에 세계 상위권에 있다. 이걸 경제적으로 말하면 산업 포트폴리오의 완성이다. 이 구조를 선진국 레벨에서 완성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소수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4600,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한 이익 증가가 아니다. 시장이 한국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미 GDP 세계 상위권,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산업 인프라, 교육, 의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할인돼 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이 할인 요인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자.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은 거의 없다. 공장은 있지만 기술과 본사는 외부에 있다.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단일하다. 브라질은 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기술 산업의 축적은 제한적이다. 인도는 인구가 많다. 그러나 인프라, 교육, 자본시장의 완성도가
국가 전체로 균질하게 연결돼 있지는 않다. 이 국가들은 모두 중요한 국가들이지만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국가 전체가 산업, 자본, 제도, 인프라,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선진국 레벨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걸 해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 사실상 마지막 국가로 평가된다. 이 경로는 지금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미래를 보자. 코스피 6천, 7천, 8천은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 조건은 명확하다. 기업 이익 성장, 첨단 기술 산업 주도권, 자본시장 재평가. 한국은 이미 AI, 반도체, 배터리, 방산, 바이오, 콘텐츠 모든 핵심 미래 산업에서 세계 상위 그룹에 있다. 정치, 사회, 인프라, 의료, 문화 어느 하나만 놓고 봐도 한국은 기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평가였다. 평가가 바뀌면 지수는 숫자로 답한다. 코스피 4,600은 끝이 아니다. 이건 한국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6,000일 수도 있고 7,000일 수도 있고 8,000일 수도 있다. 이제 그 숫자들은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의 영역에 들어왔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핀플루언스 60초로 만나는 세련된 경제 인사이트 구독하고 매일 받아보세요.